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길남 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오늘은 제 머리가 약간 웃기죠? 제가 오늘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머리를 마사지를 좀 받고 온 관계로 머리가 엉망이라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롭고 신선하고 좋죠? 변화가 있어야 좋거든요. 사람 인생은. 맞습니다. 자, 오늘도 숯가마에 갔었습니다. 숯가마에 갔는데 오늘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또 들었죠. 그 할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허리 수술을 잘못하셔가지고 허리 수술한 할머니, 무릎 관절도 수술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숯가마에서 그 뜨거운 데서 4시간 반 동안 꼼짝 안 하고 있어서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셨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면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그분을 뵙고 놀란 건 뭐냐면 못 걸으셨는데 이제 걸으시더라고요. 인간의 의지력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정말 180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할머니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아니시죠? 뭐 요즘은 60이 청춘이니까는 한 중년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71세 정도 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러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12시 넘어서 오후에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간 그 풀빅산이라는 그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염증을 그 해소시켜서 좋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게 그분 자체가 벌써 이렇게 뒤에 있는 이 부분이 꼬독꼬독 굳어서 떨어졌어요. 그 까만 부분 있죠. 그게 독소가 나와서 그 진물이 나오고 막 이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갖고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할머니 좀 보세요. 확신이 있고 결단력이 있으셔가지고 자나 깨나 그냥 그 일을 하는 시간 빼놓고는 습관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병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습관밖에 없다. 이러시면서 당신이 적극적으로 오시고 또 오늘 올 수 있는 사람한테 나 좀 데려다 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주 명랑하세요, 할머니가. 그냥 얼굴은 조용히 얘기하시는데 입은 다 원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제가 또는 듣는 다른 분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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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해 가지고서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가면 당신 얘기를 내놓으시거든요. 오늘은 뭘 내놓으셨는지 아세요? 귀에서 까만 그런 그 까맣게 보이는 있죠. 독소가 빠져나온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기우지개로 뺀 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신체는 이렇게 신비한 겁니다. 이분은 현재만을 사시잖아요. 그 에카르 톨레 박사님께서 그러셨죠. 순간을 즐기라고, 현재만을 살라고, 과거와 미래, 과거에 대한 그 후회 때문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괜히 현재를 망가뜨리지 마시고, 그 할머니처럼 현재를 사세요, 현재. 그리고 더 웃겼던 건 뭔지 압니까? 유방암 환자였던 어떤 한우 같은 경우는 숯가마를 불과 일주일, 2주일도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5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살이 5kg나 빠졌다고 그러시면서 숯가마가 당신한테 안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당신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온열 치료니까 숯가마가 안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의 얘기가 오늘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하신 얘기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희귀병이래요. 처음에는 난소암이라고 잘못 오진이 떨어졌는데 지금 70세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건 62세 때 알게 되셨는데 복막에 물이 찼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난소에 암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제 이거저거 찍어 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난소의 암이 아니라 희귀병 중에 하나인 뭐라고 들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희귀병 중에 하나인 그거였어요. 그래서 복막에 물이 찼단 말이죠. 그리고는 간도 제거했고 위도 떼어내고 근데 위는 다는 아니고 그 하여튼 1/3 정도 떼어냈는지 자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대장도 다 떼냈대요. 그리고 그 부인과 계통 이 난소하고 그다음에 대장 난소하고 참 그 자궁 같은 경우는 물론 다 떼어냈고요. 이분 화장실을 몇 번 갔는 줄 아십니까? 짓물러 버렸대요. 이분 같은 경우도요. 정말 많이 아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요. 그런데 이분이 인제 그 어느 병원에서 하다가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병원 같은 경우 의사를 잘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실천한 방법이 뭐였느냐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42도 되는 고열 치료인가요? 뭐 그걸 했대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분 같은 경우 그 복막에 찼던 물이 점점점 빠져나오고 그래서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우신 분 같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 뭐냐면 아 그렇다면 고열 치료니까 숯가마로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계속 숯가마를 이분도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이 말랐죠, 당연히. 왜냐하면 독소가 빠져나오니까 이물질이 빠져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습기가 빠지니까 자연적으로 체중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 확신이 있으시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숯가마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유방암이신 그분이 지금 체중이 빠졌다고 하는데 5kg 빠졌다고 하는데 자기는 20kg가 빠졌대요. 그렇지만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꾸준하게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길이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숯가마의 마니아예요. 오히려 제가 숯가마에 가면 저는 마니아가 아니고요. 그냥 꽁찌예요, 꽁찌. 그분들이 하신 얘기를 막내예요, 막내. 제가 숯가마에서는 막내 나이에 속해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종합을 해보는 거죠, 제가. 아, 이분 같은 경우 복막에 물이 찼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헤어나와서 장기가 많이 없는데 없는 장기에 의존하지 않는데요. 손도 쓸 수 있죠. 눈도 보이죠. 코도 벌렁벌렁 할 수 있죠. 입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리도 쓰죠. 내장은 보이지 않는데 뭐 이렇게 음식 먹는 거를 조금씩 나눠서 먹고 이러시면 숯가마에 올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오려고 노력한다는 이분 같은 경우. 근데 그 할머니랑 친구예요. 1살 차이니까 친구 맺고 뭐 둘이 전화해서 같이 가자 이러고 이제 의좋은 사이가 되셨더라고요. 저는 숯가마 일주일 지났죠. 숯가마 간지. 바쁘니까 이제 못 갔죠. 어제 또 강의도 있고. 그래서 어제 강의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7시 반에 시작한 강의가 9시 반 돼도 안 끝납니다. 질문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암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자가치 의료로 암을 낳았다 그러니까 궁금한 걸 한꺼번에 다 알고 싶은 욕구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다 질문을 받아들이고 그중에 이제 맨발 걷기로 그 대학원 다니시는데 그걸로 박사학위를 쓰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 걸 하나하나 다 물으시더라고요. 원래부터 명상을 했었냐? 원래부터 풍욕을 했었냐? 아니면 안 걸리고 처음 한 거냐? 뭐 이런 식의 디테일한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질문을 다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얘기의 포커스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췌장암 환자 같은 경우도 그 몸이 부종이 있다 그래서 제가 숯가마를 권해서 다니게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기운이 없대요. 숯가마 갔다 오면 당연하죠. 그 고열에 들어갔다 나왔고 수분도 빠졌고 그러니 뭐 그럼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한숨 주무세요. 그리고 좀 더 드세요. 막 밥을 갖다가 영양을 더 높게 드세요. 즉
어느 부분을 빼앗겼으면 어느 부분은 보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좋아지게 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결단을 했으면 여기 등장하는 두 언니 등장인물처럼 믿고 투자를 해보세요. 수시면 어떻고 사니면 어떻고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니까 당신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했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모든 책의 내용이 뭐냐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았다. 나는 내 몸에 남이 없다. 좋아졌다. 좋아졌다가 아니라 좋아졌어. 왜? 오늘 활동했잖아. 습관만 갔잖아. 그럼 암세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암세포 이름은 햇살이죠. 우리 햇살이가 빵긋 웃겠죠. 웃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좀 힘들었겠죠. 더운 거 싫어하잖아요. 암세포는. 우리 햇살이 싫어야죠. 그렇지만 정상세포로 가려면 고통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시켜야죠. 미안하다. 오늘 너무 따뜻한 데 들어가서 꽃빵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네가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네가 우리 햇살아 정상세포가 될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참자. 나랑 같이 내가 너 많이 미안해하지. 그리고 정말 정상세포 될 수 있게 노력해 줄게. 이렇게 이제 내 그 암세포랑 대화를 하는 거죠. 이미 사라졌지만 언제든 그 아이는 강한 아이기 때문에 또다시 돌출 변형이 될 수 있고 특히 난소암 같은 경우는 그 전이하고 재발률이 가장 높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암 환자는 평생 암 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방탕한 생활하면 아주 그냥 끊었어. 모든 걸 끊었잖아요. 수도자의 자세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 남은 인생이 빛날 수 있고 에카르 톨레, 그 다음에 디펙 초프라 박사님, 달라이 라마, 그 다음에 그 탕리칸 스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순간에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숨 쉴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요. 또 맛있게 오늘 저녁 먹었습니다. 오늘은 그 요양병원에 제가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저녁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우와 맛있는 찰밥 했죠. 명태조림 했죠. 뭐 나물 나오죠. 뭐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밥 맛있게 먹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이 가장 높은 경지이고요. 감사하게 되면 모든 그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암세포는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면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산 증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남은 시간 좋은 그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잠자러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 내일. 감사합니다.